진 텐즈산 정상 사이에 긴 로프가 설치됐습니다. 도전자의 몸에 묶은 길이 80m의 로프가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플랫폼에서 몸을 던진 도전자들은 급강하한 뒤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협곡 사이를 비행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해발 수천 미터의 봉우리와 협곡이 펼쳐지고 그 사이에서 그야말로 스릴을 만끽합니다. 就想要挑战一下自己，看自己能有多勇敢。那从上面跳下来呢，就像飞一样的，下来之后可以看到百龙天梯这边很好的风景。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참가 신청을 한 전 세계 6천여 명 가운데 건강 상태와 수술 이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70명만 최종 도전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대중적인 생선으로 꼽혀온 꽁치가 고급 어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홋카이도 구시로시 수산물 시장. 올해 첫 경매에서 꽁치 1kg이 한화 약 23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꽁치는 직판장에서 한 마리당 47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市内でちょっと初物なんで縁起物っていうことで家族で半身ぐらいずつ刺身で食べようかな。 2008년 30만 톤이던 꽁치 어획량은 2023년 2만 6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가격도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요 어장이 일본 근해에서 북태평양 공해로 멀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꽁치 어선의 용적량을 200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냉동설비 등의 부족으로 장거리 조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꽁치잡이 어선을 대형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이미 1,000톤이 넘는 대형 어선으로 공해에서 꽁치 어획량을 늘렸습니다. 바닷물결에 몸을 맡긴 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남프랑스 지중해 빌프랑스 슈르메르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수중 콘서트를 감상 중입니다. Tout votre corps, vos membres, votre buste, votre tête aussi bien sûr, tout ça va percevoir le son, donc vous allez avoir un son très doux, très bien diffusé, mais entièrement dans votre corps. 바닷속에 설치된 스피커와 특수 음향 장치들 덕분에 가능한 건데요. 음악은 물론 태평양 타히티에서 녹음된 고래 소리 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And you feel it in your body. It vibrates. And it's a really amazing experience. 해변 모래사장에서는 영화 그랑블루의 주인공이었던 장마르크 바르 배우의 부드러운 시 낭송까지 울려 퍼졌는데요. Culture dans l'effort de créer un vrai rapport avec la nature, de comprendre qu'elle peut être. 음악과 시가 흐르는 지중해는 영화 속 한 장면인 듯, 꿈 속 한 장면인 듯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독일에서 최근 떼까마귀 무리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일시적으로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까맣게 몰려드는 떼까마귀 무리. 독일 라인헤센 지역에선 이 떼까마귀로 포도와 체리, 사과 등의 과수작물이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45c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들어 농작물을 쪼아먹는 습성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먹어 상품 가치가 없어진 과일들을 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Hier auf diesen 2 Reihen Frühkirschen ist der Schaden irgendwo zwischen 8.000 und 12.000 Euro. Auf jeden Fall. Das Problem ist auch nicht nur die angepickte Kirsche. Das Problem ist einmal der Sortieraufwand, klar, und 독일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한두 마리만 쏴도 남은 무리가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는 습성이 있어 즉각적인 피해 억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떼까마귀는 독일에서 야생조류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번처럼 사냥이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군 훈련기가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학생 등 최소 20명이 다치고 171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학교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구조한 아이를 두 팔로 안은 채로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현지 시각 21일 낮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한 학교 캠퍼스에 추락했습니다. 훈련기가 2층 학교 건물의 1층 측면에 충돌한 뒤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3, 4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습니다. যখন বের হইছি দেখি যে যেখান দিয়ে আমরা সিঁড়ি দিয়ে ক্লাসে উঠি সেই সিঁড়ি জায়গাটা পুরোটা পুড়ে গেছে আর সিঁড়ির ওই পাশে 이 사고로 훈련기 조종사와 학생 등 최소 20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군은 훈련기가 오후 1시 6분에 이륙한 직후 기술적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락 당시 조종사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এখানে দুইটার মাঝখান থেকে একটা ক্র্যাশ করার পরে ওখানে পড়ার পরে 1 থেকে 8 পর্যন্ত ইংলিবাসনের যে বিল্ডিংগুলো ছিল ওইখানে ইংলিবাসনের ওইখানে পড়ে যায়. 사고 훈련기는 중국이 1960년대 옛 소련의 미그 21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구형 전투기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일단 숨죽인 상황입니다. 대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넉 달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4,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월세 매물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죠.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2억, 3억으로 반전세처럼 들어올 분들을 많이 찾고 있죠.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한데 대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3,300건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6.27 대책 전후만 비교해도 전세는 700건 줄어든 반면 월세는 4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비중이 늘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까지 겹친 겁니다. 보통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인데 월세 가격마저 빠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월세가 5% 넘게 올랐는데 매매와 전세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세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면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대출마저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라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SNS를 이용하다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살짝 손을 댄 사진이나 꾸며낸 듯한 일상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는 이런 SNS 세상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유쾌하게 풀어낸 뮤지컬을 김상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춘 차미호. 소심한 성격에 자신감을 잃은 지 오래지만 또 다른 세상 SNS 속에서의 나 차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날씬해 보이는 앵글, 풍족해 보이는 생활, 그래서 날고 싶었던 거잖아 그 맘. 하지만 어느 날 SNS 속 또 다른 나 차미가 현실에 나타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싫은 순간도 있고 또 남이 너무 부러운 순간도 있고 그래서 저 또한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무대 한가운데 배치된 스마트폰을 형상화한 대형 LED 속 주인공. 얼마나 SNS에 의존해 살고 있는지 또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치 심리 상담을 받듯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면 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별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셨으면. 타인의 관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무대 위 참여.
디지털 세상 속 더 큰 외로움에 빠진 관객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물합니다. KBS 뉴스 김상입니다. 오늘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오늘 절기에 맞게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강원 동해안, 세종시와 전남 완도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지난밤에 서울을 비롯한 폭염특보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31도, 내일은 33, 모레는 34, 금요일과 토요일은 35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져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가 넘겠습니다. 소나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30mm씩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과 세종, 광주와 대구는 34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주세요. 오빠! 이 눈은 안쪽은 안 보여. 또 호흡곤란이 오더라고. 아유.